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 여성들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이미야콘의 삶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숨결조차 공중에서 얼어붙을 수 있지만 그들은 매일매일 견뎌냅니다. 세계 탐험과 함께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심장을 탐험하는 이 특별한 여정에 참여하세요. 생존의 갑옷. 오이미야콘에서 여성들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 오이미야콘에서는 기온이 뼈가 부서질 듯한 극단적인 수준으로 정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의복은 제한이 아니라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매우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준비시키고 노인을 보호하며 집안의 모든 구성원이 외출하기 전에 제대로 보호받도록 합니다. 이 환경에서 생존은 옷장에서 시작됩니다. 레이어링이 첫 번째 규칙입니다. 여성들은 천을 가두는 데 도움이 되는 꽉 조이는 본 네일을 입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위에는 다녀를 위해 양모나 패딩 옷을 두 번째 레이어로 입습니다. 마지막 레이어는 종종 술록이나 여우 모피로 만든 튼튼한 코트입니다. 오이미야콘에서는 동물 가죽이 패션이 아니라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기술입니다. 어떤 현대 섬유도 제대로 준비된 가죽의 자연스러운 따뜻함과 내구성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액세서리는 임무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피 안감 부츠는 발가락이 얼지 않도록 하고 이중 장갑은 손가락이 마비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두꺼운 귀덮개가 있는 모자, 얼굴 전체를 덮는 스카프, 심지어 스키 고글까지 노출된 피부의 마지막 부분까지 막아줍니다. 속눈썹이 얼고 숨결이 폐를 태웁니다. 잘못된 옷차림은 몇 분 안에 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종종 가장 마지막에 옷을 입습니다. 마치 귀중한 화물처럼 자녀를 조심스럽게 겹겹이 입힌 후에야 옷을 입습니다. 그들은 소매를 점검하고 스카프를 조이고 부츠가 밀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들에게 매일 아침은 적대적인 환경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계산된 전략입니다. 난로 지키기. 일상생활과 공동체 유대에서 여성의 역할. 오이미야콘의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여성들은 가정의 심장이자 마을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자연이 잔혹하게 용서하지 않는 곳에서 일상생활은 엄청난 수준의 계획, 강인함, 적응력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 여성들이 조용하고 끊임없이 보여주는 자질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들의 일은 시작됩니다. 누구든 밖으로 나가기 전에 불을 확인하고 난로가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세수나 차를 위한 물을 듭니다. 어머니들에게는 옷을 겹겹이 입히고 지퍼를 확인하고 스카프를 조이고 피부의 어떤 부분도 매서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아이들을 학교에 갈 준비를 시키는 일이 뒤따릅니다. 그것은 사랑과 경계심을 필요로 하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물을 깃는 것과 같은 가장 간단한 일조차도 육체적인 도전이 됩니다.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은 실내통에서 양동이를 채우거나 강에서 채취한 얼음덩이를 녹입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습니다. 한밤중에 오티의 계획택시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 아이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돕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머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끈기와 결단력으로 날마다 해냅니다. 집 밖에서 여성들은 공동체의 사회적 접착제 역할도 합니다. 그들은 연로한 이웃을 확인하고 음식을 나누고 장작을 쪼개고 눈에 묻힌 기를 치우는 것을 돕습니다. 오이미야콘에서는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으며 여성들은 누구도 잊혀지지 않도록 합니다. 얼음을 통한 영양 공급, 가족을 부양하는 혹독한 기술. 토양이
1년 내내 얼어붙고 바람이 싹이 트기도 전에 죽일 수 있는 땅에서. 음식은 재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고 보존하고 배급됩니다. 오임야콘 여성들에게 가족을 먹이는 것은 단순한 가정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극심한 부족에 직면하여 창의성, 인내력, 수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농산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먼 지역에서 배송되며 종종 멍들고 늙고 반쯤 얼어붙은 상태로 도착합니다. 가격은 비싸고 선택의 폭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음식, 즉 추위를 견디고 가족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높은 칼로리를 제공하는 동물성 제품으로 눈을 돌립니다. 고기가 중심입니다. 순록, 말, 생선, 특히 오물과 레녹은 지역 요리의 중추를 형성합니다. 생선은 종종 날것으로 얼려 시베리아 사시미처럼 얼음 조각으로 썰어 먹습니다. 말고기도 냉동 상태로 조리하지 않고 먹으며 추위가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야외에 보관합니다. 이것들은 외부인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영양가가 높으며 문화적으로 뿌리내린 것입니다. 지방은 피하지 않습니다.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숨쉬는 것만으로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기후에서 모든 한 입이 중요합니다. 여성들은 발효된 앞말, 저즈, 쿠미스, 뼈, 든든한 지방을 사용하여 몸을 속부터 따뜻하게 해주는 풍성한 수프와 스튜를 요리합니다. 요리는 간단하고 배부르며 추운 환경에서 잘 보관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오임야콘의 추위를 이겨내는 집. 오임야콘에서 집은 단순한 피난처 그 이상입니다. 가혹한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요새와 같습니다. 바깥 기온이 영하 60°C 이하로 떨어지면 난방이 몇 시간만 끊겨도 집은 죽음의 덫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뜻함은 유지하고 추위는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끊임없는 보살핌과 주의를 기울여 이 미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집은 두꺼운 통나무로 지어지며 종종 이중벽과 두꺼운 단열재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수도관은 없습니다. 배관 설비는 몇 분 안에 얼어 터질 것입니다. 실내 배관 설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외부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얼어붙은 땅에 구멍을 뚫은 나무 오두막입니다. 늦은 밤 혹독한 어둠 속에서도 여성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눈밭으로 나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그것이 삶입니다. 난방은 모든 것입니다. 마을 일부에는 중앙 석탄 보일러가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난방을 위해 장작 난로에 의존합니다. 이 난로는 24시간 가동되며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들은 종종 밤에 일어나 난로에 불을 지피고 온도를 확인하고 가족을 보호하기에 충분히 방이 따뜻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장작과 석탄은 여름 동안 모아서 벽이나 헛간을 따라 쌓아둡니다. 심지어 가정 일상도 추위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실내에서 세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외에서 건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옷은 몇 분 안에 뻣뻣한 판자로 얼어붙습니다. 샤워를 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젖은 채로 나오면 열 충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황무지의 와이파이. 현대 생활이 극한의 추위에 적응하는 방법.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이자 혹독하게 추운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임야콘은 현대 세계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눈과 얼음, 서리로 뒤덮인 나무들 사이에서 마을은 전기, 위성 TV, 인터넷,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편의 시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여성들에게 이러한 도구는 가족을 돌보고 정보를 얻고 얼어붙은 침묵 너머의 세계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명줄입니다. 정유는 겨울철 극심한 에너지 수요를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지역 그리드를 통해 공급됩니다. 가구는 전등, 냉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간 히터에 의존합니다. 비록 종종 느리지만 인터넷 접속은 위성을 통해 가능하며 학교 숙제부터 통신, 심지어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모든 것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기술과 시베리아의 추위는 결코 친근하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밖으로 나가면 몇 분 안에 얼어붙습니다. 배터리는 영하의 온도에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화면이 깨지고 내부 부품이 멈춥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 특히 집과 아이들을 관리하는 여성들은 휴대전화를 재킷 깊숙이 넣어 천에 가깝게 유지합니다. 장치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꺼냅니다. 카메라 및 기타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 따뜻한 안주머니에 여러 개의 여분의 배터리를 보관합니다. 장비가 얼기 시작하기 전에 사진을 빠르게 찍습니다. 의료 또한 기술적으로 제한적이지만 필수적입니다. 한두 명의 의사와 소아과 의사로 구성된 작은 진료소가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들은 종종 집에서 건강관리를 합니다. 스스로 동상, 열 또는 경미한 부상을 치료합니다. 불과 얼음에서 태어나다. 오이미야콘 존재의 배후 이야기. 오이미야콘은 원래 영구적인 인간 생활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베리아 황무지를 횡단하는 유목 부족에게는 일시적인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땅은 척박하고 겨울은 혹독했으며 아무도 그곳에 정착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자연적인 이변이 모든 것을 바꾸기 전까지는요. 그 극심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그 온천은 바깥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져도 얼지 않았습니다. 현지 에벤키어로 오이미야코는 얼지 않는 물을 의미하며 이 기적으로부터 마을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적인 이주를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 초 소련은 통제력을 주장하고 천연 자원을 추출하고 군사적, 정치적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외딴 지역에 강제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이미야코는 이러한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련 당국은 특히 원주민 야쿠트 가족과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 주택, 안정적인 생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선택이 아닌 압력에 의해 도착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 지역은 강제 노동 수용소가 되었고 정치범과 유배된 범죄자들이 보내졌습니다. 이 수감자들은 현재 뼈의 길로 알려진 도로, 즉 원시적인 도구와 순전한 절망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영구 동토층을 깎아 만든 얼어붙은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설 중에 사망했고 그들의 시신은 그들이 건설한 바로 그 도로 아래에 묻혔습니다. 잔혹한 시작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성장했습니다. 소련 통치에서 오이미야콘에는 학교, 진료소, 집단 농장 및 광산 운영 시설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가족을 관리하면서 마을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후 많은 기반 시설이 사라졌습니다. 공기가 당신의 얼굴을 아프게 하는 곳.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에서의 삶. 오이미야콘의 삶은 단순히 추운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황무지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외딴 마을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영구 거주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50대익지대 58대 이하로 떨어지고 1933년에는 최저 기온이 무려
60.7덱스, 89.9덱이표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남극 해안 기지조차도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온도입니다. 오임야콘에서는 이러한 추위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극한을 만드는 것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는가입니다. 공기가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스카프 없이 숨을 들이쉬면 폐가 타는 듯합니다. 콧구멍이 얼고 속눈썹이 얼음으로 하얗게 변합니다. 돌풍이 불면 5분도 채 안 되어 동상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52덱시 이하로 떨어질 때만 학교에 가지 않는데 이는 마을의 추위에 대한 내성을 모든 면에서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짧습니다. 낮이 겨우 3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해는 늦게 뜨고 지평선 위로 낮게 맴돌다가 많은 일상적인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사라집니다. 눈 덮인 언덕을 가로지르는 푸른 그림자와 발자국 소리나 울부짖는 바람 소리만이 침묵을 깨는 영원한 황혼입니다. 그러나 여름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월과 7월에 오이미야코는 최대 21시간의 일광을 경험하며 때로는 30덱스 80덱 회시거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온도 범위 중 하나인 계절 간 100덱스, 180덱 회시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민들에게 이러한 극심한 기후 변화는 단순히 일상입니다. 여성들은 1월의 짧고 추운 날을 위해 아이들을 준비하고 7월의 길고 밝은 저녁 동안 정원 가꾸기나 낚시를 계획합니다. 얼어붙은 모험, 관광객들이 세상의 끝자락을 용감하게 맞서는 이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의 관광객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험하기 위해 오미야콘으로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얼어붙은 전초 기지는 최고의 여행 배지입니다. 끓는 물이 공중에서 눈으로 변하고 입에서 나오는 숨결이 얼어붙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거주지에 서 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미야콘으로 여행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인 야쿠츠크는 9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겨울에는 극심한 기온으로 인해 항공편이 불안정해집니다. 거기에서 관광객들은 스탈린 시대에 굴라그 수감자들의 시신 위에 건설된 으스스한 고속도로인 뼈의 길을 따라 길고 험난한 얼음 여행을 감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방문객은 음식, 연료, 침낭, 응급 키트를 싣고 호송대로 여행합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모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그 답은 스릴, 아름다움, 문화적 호기심이 혼합된 것입니다. 러시아 여행사들은 술록 썰매 타기, 얼어붙은 강에서 얼음 낚시, 심지어 눈이 내리는 야외 온천욕을 포함하는 겨울 탐험을 조직합니다. 관광객들은 냉동 생선회, 스트로간이나 와 말고기와 같은 현지 음식을 맛보고 전통 야쿠트 의상을 입고 날씨를 무색하게 만드는 따뜻함으로 집을 개방하는 현지 여성들이 많이 주최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냅니다. 극심한 추위는 엔터테인먼트의 일부가 됩니다. 방문객들은 끓는 물을 공중에 던져 안개로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서리가 내린 속눈썹과 얼어붙은 수염으로 셀카를 찍고 도로에서 계란을 깨는 것과 같은 재미있는 스턴트를 시도하지만 순식간에 꽁꽁 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마을의 삶을 다큐멘터리, 유튜브 채널 또는 개인 블로그에 기록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지인, 특히 여성에게 관광은 소득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제공합니다. 오미야콘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을 감히 하시겠습니까?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베리아의 혹한이나 열대지방의 온화한 추위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여정이 흥미롭다고 생각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함께 데려갈 친구와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